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오늘 아침에 식사하셨죠? 뭐 드셨는지 기억나세요? 당연히 기억나신다고요? 그럼 3일 전 저녁은요? 일주일 전 점심 메뉴는 떠오르십니까? 그게 중요한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기억은 잊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건 어떻습니까? 분명히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깜빡해서 친구한테 미안했던 경험.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뭘 꺼내려고 했는지 생각이 안 나서 한참 서 있었던 순간. 손자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올 듯 말 듯 맴돌았던 그 답답함. 이런 순간들 여러분도 최근에 한두 번쯤 겪으셨을 겁니다. 그때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셨나요? 에이, 나이 This 들면은 analysis 다 shows 이러지. us the intricate 이렇게 details 넘기셨죠. of function and 주변 structure. 사람들도 This 괜찮아요. 저도 analysis 그래요. shows us the intricate 위로해주고요. details of 근데 function 말입니다. and structure. 제가 This 30년간 analysis 신경께서 shows us 치매 the 환자분들 intricate details 진료하면서 of 가장 function 안타까웠던 and 게 뭔지 structure. 아십니까? This 대부분 너무 늦게 analysis 오신다는 겁니다. shows us the intricate 원장님, details of 제가 요즘 function and structure. 깜빡깜빡해서요 하시면서 오시는데 This analysis CT shows us 찍어보면은 the 이미 intricate details 뇌 of 위축이 상당히 function 진행돼 and 있어요. structure. 해마라는 기억 This 분포가 analysis shows 정상 us the 크기의 intricate 절반 details of 정도밖에 안 남은 function 경우도 and 있습니다. structure. 그 순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이제 손 쓸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늦춰드리려고 애쓰지만은 속으로는 1년만 일찍 오셨어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늦게 오실까요? 치매는 조용히 옵니다. 도둑처럼 몰래 들어와서 기억을 하나씩 가져갑니다. 어제 일을 먼저 가져가고 지난주를 가져가고 작년을 가져가고 결국에는 내 자식 얼굴도 못 알아보게 만들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본인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러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면은 신경과 전문의 나이 들면 박정수입니다. 원래 그런 거 오늘 아침에 아닙니까? 식사하셨죠? 이렇게 뭐 치매 드셨는지 초기 기억나세요? 증상을 당연히 정상 노화로 기억나시더라고요. 그럼 착각하십니다. 3일 전 저녁은요? 여기서 안녕하세요. 신경과 핵심 전문의 질문 하나 박정수입니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식사하셨죠? 정상적인 뭐 노화와 드셨는지 치매 초기 기억나세요? 증상 당연히 어떻게 기억나시더라고요. 그럼 구분하십니까? 3일 전 저녁은요? 많은 분들이 안녕하세요. 신경과 이걸 전문의 헷갈려 하세요. 박정수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래서 식사하셨죠? 오늘 제가 뭐 드셨는지 명확하게 기억나세요? 당연히 알려드리려고 기억나시더라고요. 합니다. 그럼 3일 전 정상 저녁은요? 노화는 안녕하세요. 신경과 힌트를 전문의 주면 기억이 박정수입니다. 납니다. 오늘 아침에 예를 들어볼게요. 식사하셨죠? 뭐 드셨는지 어제 뭐 기억나세요? 드셨어요? 당연히 기억나시더라고요. 물으면은 그럼 3일 전 잠깐 저녁은요? 생각하다가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김치찌개 먹었지. 박정수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떠올라요. 식사하셨죠? 누가 김치 들어간 거 안 드셨어요? 이렇게 힌트 주면 맞다. 김치찌개. 이게 정상입니다. 하지만은 치매는 다릅니다. 힌트를 줘도 안 떠올라요. 김치찌개 드셨잖아요. 이렇게 말해도 그랬나? 난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정상 노화는 기억이 저장은 됐는데 꺼내는 게 느린 겁니다. 하드디스크에는 파일이 있는데 검색 속도가 느린 거죠. 치매는 아예 저장이 안 된 겁니다. 파일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힌트를 줘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 구분 방법이 있습니다. 정상 노화는 본인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아이고, 요즘 깜빡깜빡해서 걱정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치매는 본인은 불편함을 못 느껴요. 오히려 가족이 먼저 알아챕니다. 어머니, 똑같은 말 벌써 3번째 하세요. 이러면 내가 언제? 이렇게 부인하십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 불안하신가요? 좋습니다. 불안해야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불안함은 여러분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경고 시스템입니다. 불안해야 움직이거든요. 불안해야 병원도 가고 생활 습관도 바꾸고 관리도 시작합니다.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하면서 방치하는 게 제일 위험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뇌는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제가 최근에 76 새 환자분 한 분 봤어요.
3년 전에 경도인지 장애 진단 받으신 분인데 작년에 다시 검사했더니 정상으로 돌아오셨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분이 생활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식습관 바꾸시고 매일 걷기 시작하시고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시고 새로운 걸 배우셨어요. 그랬더니 뇌가 반응한 겁니다. AMRI 찍어보니까 해마 크기가 실제로 약간 늘어나 있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뇌의 가소성 때문입니다. 가소성이 뭐냐? 뇌가 변화에 적응하고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에요. 나이 들어도 이 능력은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물론 20대, 30대보다는 느립니다. 하지만 움직입니다. 자극을 주면은 반응해요. 2019년에 발표된 연구가 있어요. 60대 이후에라도 생활 습관을 바꾼 사람들은 해마 부피 감소 속도가 50% 이상 느려진다는 겁니다. 50%입니다. 절반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십니까? 치매가 10년 후에 올 걸 20년 후로 미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10년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금 시작하면은 늦지 않습니다. 70대에도 늦지 않고 80대에도 늦지 않아요. 뇌가 살아있는 한 회복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뇌한테 올바른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뇌가 원하는 게 뭘까요? 깨끗한 혈관입니다. 충분한 산소예요. 적절한 영양소고요. 적당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만 충족시켜주면은 뇌는 알아서 회복 작업을 시작해요. 그런데 대부분 이걸 모르십니다. 혹은 알아도 실천을 안 하세요. 그게 쉽냐, 귀찮다, 나이 먹어서 뭘 바꿔.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거창한 거 아니에요.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건망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치매를 유전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 어머니가 치매셨으니까 나도 치매 걸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건 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유전은 시작점일 뿐입니다. 방향을 결정하는 건 생활입니다. 제가 쌍둥이 연구 결과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란성 쌍둥이인데 한 명은 치매 걸리고 한 명은 안 걸린 케이스가 꽤 많아요. 똑같은 유전자를 가졌는데 왜 그럴까요? 생활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 명은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하게 먹었고 다른 한 명은 술, 담배하고 운동 안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살았어요.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유전이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포기하지 마세요. 유전자는 총알이 아니라 총일 뿐입니다. 방가쇠를 당기는 건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에요. 치매의 진짜 원인이 뭘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혈관 문제, 만성염증, 호르몬 불균형, 첫 번째 혈관입니다. 뇌는 우리 몸무게의 2%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심장이 뿜어내는 혈액의 20%를 가져갑니다. 왜 그럴까요? 엄청난 에너지를 쓰기 때문이에요. 뇌 신경세포는 1초도 산소 없이 못 버팁니다. 혈류가 끊기면은 바로 손상이 시작돼요. 그런데 나이 들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막힙니다. 혈압 높고 당뇨 있고 콜레스테롤 쌓이면은 혈관이 동맥경화로 딱딱해져요. 혈관이 좁아지면은 뇌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듭니다. 뇌는 산소 부족 상태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멍해집니다. 졸음이 늘어나고요. 집중력이 떨어져요.
단어가 생각날 듯 말 듯 머릿속에서 맴돌다가 사라집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넘기시죠? 아닙니다. 뇌가 산소 부족으로 비명 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몇 년 계속되면 뇌세포가 죽기 시작해요. 특히 해마가 제일 먼저 손상됩니다. 해마는 산소 부족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실제로 70세 이상 치매 환자의 80% 가까이가 혈관성 변화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혈관을 살리면 기억력이 살아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두 번째, 만성염증입니다. 염증이라고 하면은 보통 빨갛게 붓고 아픈 걸 떠올리시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급성염증이 아니에요. 미세염증입니다. 눈에 안 보이고 아프지도 않고 본인은 전혀 모르는 낮은 강도의 염증이 몸속에서 계속 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뇌한테는 치명적이에요. 뇌는 면역 체계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미세화 교세포라는 게 있는데 얘네가 뇌의 경비원이에요. 염증 물질이 들어오면은 바로 감지해서 공격 모드로 전환합니다. 문제는 만성 염증이 계속되면은 이 경비원들이 과민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적이 없는데도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상 뇌세포까지 공격해요. 해마 기능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뇌가 자기 자신을 방어하느라 기억력에 투자할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거죠. 만성염증은 어디서 올까요? 첫째,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설탕 많이 먹고 튀긴 음식 자주 먹고 가공식품 위주로 드시면은 몸속 염증 수치가 올라갑니다. 둘째, 수면 부족이에요. 잠을 못 자면은 염증이 쌓입니다. 자는 동안 뇌가 청소를 하거든요. 노폐물 치우고 손상된 부분 수리하고, 그런데 잠을 못 자면은 이 청소 시간이 없어요. 쓰레기가 계속 쌓입니다. 셋째, 만성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높으면은 염증 반응이 증폭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은 뇌는 만성 염증 상태가 돼요. 그럼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세 번째,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특히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문제예요. 단기간 스트레스는 괜찮아요. 오히려 집중력을 높여주고 기억력을 올려줍니다. 시험 보기 전에 적당히 긴장하면은 성적이 더 잘 나오잖아요. 하지만은 만성 스트레스는 독입니다. 코르티솔이 오랫동안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은 뇌 신경세포가 말 그대로 말라버립니다. 신경세포끼리 연결하는 가지들이 줄어들어요. 신경망이 좁아지고 정보 전달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게 중년 이후 갑자기 성격이 변했다고 느끼는 이유예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 사소한 일에도 짜증나고 우울하고 의욕 없고 본인 잘못이 아닙니다. 뇌가 생존 모드에 들어간 거예요. 스트레스가 계속되면은 뇌는 지금은 위험한 상황이니까 에너지를 아껴야 돼.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억 같은 덜 중요한 기능은 꺼버려요. 실제로 만성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의 해마를 MRI로 찍어보면은 크기가 작아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문제가 따로 놀지 않는다는 겁니다. 혈관이 나쁘면은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있으면은 호르몬이 흔들리고, 호르몬이 흔들리면은 혈관이 더 나빠집니다. 악순환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희망적입니다. 하나를 고치면은 나머지도 같이 좋아진다는 뜻이거든요. 혈관을 좋게 만들면은 염증이 줄어들고, 염증이 줄면은 호르몬이 안정되고, 호르몬이 안정되면은 혈관이 더 건강해집니다. 선순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세요. 물론 이제 병원 치료도 중요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처방받으시면은 꼭 드셔야 돼요. 하지만은 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약은 70%입니다. 나머지 30%는 여러분 생활이 결정합니다.
실제로 약만 드시는 분하고 약도 드시고 생활 습관도 바꾸신 분하고 5년 후에 비교해 보면은 차이가 엄청나요. 약만 드신 분은 진행 속도가 조금 느려진 정도예요. 하지만 생활까지 바꾸신 분은 거의 정지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분은 오히려 좋아지세요. 왜 그럴까요? 약은 증상을 조절할 뿐이에요. 근본 원인은 못 바꿉니다. 혈압약 먹는다고 혈관이 젊어지지는 않거든요. 당뇨약 먹는다고 췌장이 회복되지 않아요. 근본을 바꾸려면은 생활을 바꿔야 합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음식을 먹고 염증을 낮추는 생활을 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루틴을 만들어야 해요. 이게 진짜 치료입니다. 제가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면서 확신하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생활을 바꾼 사람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아, 이렇게만 살아도 뇌는 반응하는구나. 본인이 직접 느낍니다. 말이 막힘없이 나오는 순간, 집중이 다시 잡히는 순간, 기억이 탁 하고 떠오르는 순간, 이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은 치매 위험을 5년, 10년씩 뒤로 밀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 혈관부터 살려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세수하고 양치하고 그 다음에요? 대부분 커피 한 잔 드시죠? 여기서 이미 하루가 결정됩니다. 공복에 커피만 마시고 아침 걸으시는 분들 많으세요. 특히 우리 세대는 나이 먹으니까 입맛이 없어서 하시면서 점심까지 굶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혈관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습관입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은 혈당이 급격히 떨어졌다가 식사 후에 급격히 올라갑니다. 혈당 롤러코스터예요. 이게 반복되면은 혈관 내벽이 상처를 입어요. 상처 난 부위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고 염증이 생기고 혈관이 좁아집니다. 아침은 꼭 드세요. 양이 많을 필요 없어요. 삶은 달걀 하나, 우유 한 잔, 바나나 반 개, 이 정도만 드셔도 혈당이 안정됩니다. 두 번째, 물입니다. 하루에 물 얼마나 드세요? 목마를 때 마셔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나이 들면은 갈증을 잘 못 느껴요. 목마르다고 느낄 때는 이미 탈수 상태예요. 탈수되면은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피가 잘 안 돌아요.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죠. 하루 1.5리터는 드셔야 합니다. 컵으로 8잔 정도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에 한 잔, 오전에 2잔, 오후에 2잔, 저녁에 2잔. 그럼 밤에 화장실 자주 가야 되잖아요. 걱정하시죠? 맞아요. 그래서 저녁 7시 이후에는 물을 줄이세요. 그 전까지 충분히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 걷기입니다. 운동해야죠. 다들 아세요. 그런데 실천을 안 하세요. 왜? 귀찮으니까요. 헬스장 갈 필요 없어요. 수영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걸으세요. 하루 30분, 주 5일. 이것만 지키면은 혈관이 달라집니다. 걸으면은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혈관이 확장돼요. 혈관 내벽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혈관이 젊어집니다. 실제로 꾸준히 걷는 사람들의 혈관 나이를 측정해 보면은 실제 나이보다 10살 정도 젊게 나옵니다. 30분이 너무 길어요. 그러시면은 10분씩 3번 나눠서 걸으세요. 아침에 10분, 점심 후에 10분, 저녁에 10분. 이것도 효과 있습니다. 네 번째, 혈압과 혈당 관리입니다. 약 드시는 분들 절대 임의로 끊지 마세요. 요즘 컨디션 좋으니까 안 먹어도 되겠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혈압약은 혈압을 낮추는 게 아니라 혈관을 보호하는 겁니다. 약을 끊는 순간 혈압이 다시 올라가면서 혈관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가해져요. 혈당도 마찬가지예요. 당뇨약 드시는 분들 꼬박꼬박 드세요. 혈당이 조절 안 되면은
혈관이 설탕물에 절여지는 것과 같습니다. 먹기 싫으시죠? 저도 압니다. 하지만은 치매 걸려서 가족도 못 알아보는 것보다는 약 먹는 게 1000배 낫습니다. 혈관을 살리는 음식도 중요해요.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베리류 이런 것들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은 튀긴 음식, 가공육, 과자, 빵, 라면 이런 거는 혈관에 쓰레기 쌓는 겁니다. 혈관만 건강하게 유지해도 치매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거 하나만 실천하셔도 충분히 효과 봅니다. 두 번째 해결책, 만성염증을 낮춰야 합니다. 염증을 낮추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은 잠이 안 와요. 말씀하세요. 새벽 3시, 4시에 눈 떠지고 다시 못 주무시고 그냥 일어나신다고요? 이게 뇌를 망가뜨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잠자는 동안 뇌는 청소를 합니다.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게 작동하는데 뇌척수액이 뇌 전체를 쓸고 지나가면서 노폐물을 씻어내요.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을 제거합니다. 이게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그 원인 물질이에요. 그런데 잠을 못 자면 이 청소가 안 됩니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계속 쌓여요. 10년, 20년 쌓이면은 결국 치매가 됩니다. 수면 부족과 치매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논문이 있어요.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시간 자는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2배 높습니다. 수면의 질도 중요해요. 자다가 자주 깨시는 분들, 코골이 심하신 분들, 이것도 문제예요. 깊은 수면에 들어가야 청소가 제대로 되거든요. 잠을 잘 자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저녁 7시 이후에는 카페인 금지입니다. 커피는 물론이고 녹차, 홍차도 안 됩니다. 카페인 방암기가 시간이에요. 저녁에 마시면은 자정까지 몸에 남아 있습니다. 둘째, 저녁 식사는 가볍게 드세요. 과식하면은 소화하느라 잠을 못 잡니다. 저녁 6시 전에 드시고 양은 아침에 70% 정도로만 드세요. 셋째, 잠들기 2시간 전에는 TV, 스마트폰 끄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스트레칭을 하세요. 넷째, 침실 온도는 18에서 20도로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너무 더우면 잠을 못 잡니다. 다섯째,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세요. 우리 놈에는 루틴을 좋아합니다. 밤 10시에 자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그 시간에 맞춰서 졸리게 만들어요. 염증을 낮추는 두 번째 방법은 음식입니다. 항염증 음식이 뭘까요? 채소, 과일,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특히 색깔 진한 채소가 좋아요.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베리류도 훌륭합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많아요. 염증을 잡아주고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등푸른 생선은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세요. 고등어, 삼치, 정어리에 들어있는 오메가3가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염증을 높이는 음식은 설탕, 흰 밀가루, 튀긴 음식, 가공식품 이런 거는 최대한 줄이세요. 그럼 맛있는 건 다 못 먹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시죠? 다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줄이라는 겁니다. 매일 먹던 걸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세요. 그것만으로도 염증 수치가 확 떨어집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염증을 낮추는 핵심입니다. 명상, 심호흡, 산책, 취미 활동 이런 것들이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줍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효과 있어요. 염증을 낮추면은 뇌 안개가 걷힙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이 잘 되고 기억력이 돌아옵니다.
이걸 직접 느끼시면은 계속하게 돼요. 세 번째 해결책, 뇌에 제대로 된 연료를 공급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경유 넣어야 하는데 휘발유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장 나죠? 뇌도 똑같습니다. 뇌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요? 첫째, 계란입니다. 특히 노른자에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만드는 원료예요. 아세틸콜린은 기억과 학습에 필수입니다. 치매 환자들 검사해 보면은 아세틸콜린 수치가 현저히 낮아요. 그래서 치매약 중에 아세틸콜린을 높여주는 약이 있을 정도입니다. 하루 계란 한 개만 드셔도 충분해요. 콜레스테롤 걱정돼요 하시는데 최근 연구에서는 하루 한 개 정도는 문제없다고 나왔습니다. 둘째, 호두입니다. 호두 모양이 뇌랑 비슷하게 생겼죠? 실제로 뇌에 아주 좋아요. 호두에는 오메가3, 비타민 E,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이 세 가지가 뇌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낮추고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하루 호두 5개에서 7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으니까 적당히 드세요.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챙기시면 좋습니다. 셋째, 녹색 잎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상추, 깨씹. 이런 채소에는 엽산, 비타민 K, 루테인이 들어있어요. 특히 엽산은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독성 물질을 낮춰줍니다. 호모시스테인이 높으면 뇌혈관이 손상되고 치매 위험이 올라가거든요. 하루 2끼는 녹색 채소를 드세요. 쌈으로 먹거나 나물로 무쳐 먹거나 국에 넣어 먹으면 됩니다. 넷째,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가 제일 유명하죠.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화 물질이 엄청 많아요. 이게 뇌 혈관을 확장시키고 뇌로 가는 혈류를 늘려주고 신경세포를 보호합니다. 실제로 블루베리를 12주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의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올라갔다는 연구가 있어요. 하루 한 줌 50g 정도면 됩니다. 비싸면은 냉동 블루베리 사세요. 영양소는 똑같습니다. 다섯째, 강황입니다.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염증을 강력하게 낮춰줘요. 인도 사람들이 치매 발생률이 낮은 이유가 커리를 많이 먹기 때문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강황이 커리의 주재료거든요. 강황 가루를 우유에 타서 드시거나 요리할 때 넣어 드세요. 후추를 같이 먹으면 흡수율이 20배 올라갑니다. 음식만큼 중요한 게 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강조할게요. 뇌는 75%가 물입니다. 이 퍼센트만 부족해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흐려지고 두통이 옵니다. 물 대신 커피, 차만 드시는 분들 많으세요. 카페인은 이뇨 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순수한 물을 드셔야 해요. 물이 맛이 없어서 그러시면은 레몬 한 조각 넣으세요. 오이 넣어도 좋고 민트 잎 넣어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뇌 자극입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녹슬어요. 근육처럼 써야 유지됩니다. 새로운 걸 배우세요. 악기, 외국어, 그림, 뭐든 좋아요. 처음 해보는 걸 배울 때 뇌는 새로운 신경망을 만듭니다. 나이 먹어서 뭘 배워? 하지 마세요. 70대에 피아노 배우신 분, 80대에 영어 배우신 분 많습니다. 늦은 게 아니에요. 매일 신문 읽고 책 읽고 십자 말풀이 하세요. 손자들과 대화 많이 하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화투치고 바둑 두세요. 혼자 집에만 있으면은 뇌가 멈춥니다. 사람 만나고 대화하고 웃어야 뇌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볼게요. 치매는 유전이 아니라 생활 습관 질환입니다. 혈관을 살리고 염증을 낮추고
뇌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은 막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아침 거르지 말고 물 충분히 마시고 매일 30분 걷고 7시간 자고 등푸른 생선주 3회 먹고 채소 많이 먹고 계란과 호두 챙겨 먹으면 됩니다. 거창한 거 아니에요. 내일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평생입니다. 평생이요? 놀라시죠?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세요. 이게 일이 아니라 일상이 되면 됩니다. 양치질 매일 하시잖아요? 귀찮아도 하시죠. 왜요? 습관이니까요. 뇌 건강 관리도 습관으로 만드세요. 처음 3개월이 중요합니다. 3개월만 버티면은 습관이 됩니다. 그 이후로는 안 하면은 오히려 이상해요. 그런데 혹시 이런 걱정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원장님, 저는 이미 기억력이 많이 나빠졌는데 지금 시작해도 소용 있을까요? 있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어요. 70대, 80대에 시작해도 효과 봅니다. 뇌는 살아있는 한 회복 능력이 있어요. 자극을 주면은 반응합니다. 물론 젊을 때 시작하는 것보다는 느립니다.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1000배 낫습니다. 제가 85 새 환자분 한 분 기억나요. 2년 전에 오셨을 때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약 처방해드리고 생활 습관 바꾸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분이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매일 걷고 잠 충분히 자고 음식 조절하고 친구들 만나서 대화하고 1년 후에 재검사했는데 점수가 올라가 있었어요. 85 새 나이에 기억력이 좋아진 겁니다.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원장님, 이제 손자 이름이 바로바로 나와요. 예전엔 말할 때마다 머뭇거렸는데 지금은 술술 나옵니다. 이게 바로 뇌의 가소성입니다. 나이 들어도 변할 수 있어요. 다만 병원 가야 할 시점도 알아야 합니다. 최근 6개월 동안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지셨나요?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하시나요? 익숙한 길을 잃어버리시나요? 돈 계산이 안 되시나요? 이런 증상 있으면은 바로 병원 가세요.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은 약으로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5년 버틸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과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병원 가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치매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뇌질환일 뿐이에요. 당뇨 있으면은 당뇨 약 먹고 혈압 높으면은 혈압약 먹잖아요. 치매도 똑같습니다. 약 먹고 관리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뭔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죠? 그 마음이 첫걸음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아침 식사하고 물 한 잔 마시고 30분 걷고 점심에 생선 먹고 저녁에 일찍 주무세요. 하루하루 이렇게 살다 보면은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에 여러분 스스로 느낄 겁니다. 아, 내가 달라졌구나. 말이 막힘없이 나오고 기억이 선명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그 순간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뇌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회복하려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 힘이 완전히 꺼지기 전에 우리가 방향만 조금 바꿔주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을 더 되돌리는 진짜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주변에 건망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뇌, 여러분의 기억,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선명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실천하는 만큼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은 10년 후 완전히 달라진 여러분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한 뇌로 손주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얼굴 평생 또렷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